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바뀌어서 오늘은 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릴까 싶었는데 지난 주말과 휴일인 어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속보가 이어져서 이번에도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2012년도 대선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 5년 동안을 사실 새누리당이 울거먹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정말 저는 그 의도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도 기자들의 질문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내용을 모른다. 굵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난 내용을 모른다. 이 관련해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씨를 언급했다.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문준용 씨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없고 취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가 오늘 아침 민주당 집권당 회의에서 기자들의 관심사가 됐을까요?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주말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기 때문인데 조사받고 나오는 이재명 지사에게 기자들이 굳이 이 글을 왜 쓰신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SNS에 문준용 씨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된다는 건 어떤 뜻으로 올린 겁니까? 그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문준용 씨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를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께서 의견서 자체에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온화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기자,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윤춘호 실장, 네. 먼저 이재명 지사가 방금 기자들에게 대답했던 내용 그리고 지난 주말에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 어떤 겁니까?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24일 이제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쭉 올렸어요. 근데 예. 글을 올린 게 내용이 뭐냐면 핵심은 자신의 아내는 이른바 문제가 되는 해경구 김 씨의 계정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런 글을 쓴 적도 없다. 다만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해경군 김 씨라고 하더라도 그 트위터 글을 쓴 것 자체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트위터에 쓴 내용의 그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트위터 글에 쓴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글입니다. 그 글이 쓴 것이 사실인지 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찰이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해경군 김 씨 사건과 관련한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지난 대선 이후에는 사실 쑥 들어갔던 대목인데 이재명 지사가 본인도 사실이 아니다, 허위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저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많던데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과정을 놓고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남부 그 경찰청장을 고발할 때를 보면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이번에도
자신의 변호사가 그것을 쓴 걸 갖다가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기소 단계로 사실상 간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3건의 의혹 가운데서 하나라도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되면 그러면 이제 지사직을 잃게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고 의도된 수사, 그래서 이것을 뭔가 프레임들 자체를 친문 쪽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본인도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변호사의 의견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올린 거지요. 그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그 친문 대 비문 이런 구도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친문과 비문, 나는 친문은 아니고 비문이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런 글을 썼다. 비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계속 처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 그렇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된 연출이라고. 예, 이수기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어쨌든 그 이정열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 궁차사, 이른바 궁차사, 가 지금 고소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39개의 트윗을 이제 범죄 일람표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관련해서 그 해경군 김 씨가 언급했던 내용이랍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그 지사의 변호인은 또 그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제 그걸 마련하는 과정을 듣고서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요거는 3단 논법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 계정이 그 해경군 김 씨가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게 나와야 되고 내 아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닌지가 나오려면 문준용 씨 특히 5까지 가야 된다라는 건데 예. 본인은 3단 논법에 의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2가지가 있는 거죠. 노림수가.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건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갈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라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고발하고 있는 이른바 친문 진영의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를 지금 그 친문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이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결국 이게 돌고 돌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대통령의 아들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이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반격의 카드인데 여러 가지 복합된 그 노림수가 들어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도대체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아마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는 말 속에 어떤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윤춘호 시장께 관련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야권에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반응이 나왔어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반응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을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니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다. 물귀신 작전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임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아마 이번에 알았을 거다. 하태경 의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아들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문 야당 선언이다.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건데 여당으로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문제다. 민주당 내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반응을 안 보이려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그런 민주당을 끊임없이 이렇게 좀 흔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때리면 민주당이 흔들흔들한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 이제 말씀들 하셨지만은 저 글을 이재명 지사가 썼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순수한 어떤 법리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재명 지사가 쓴 그 페이스북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결코 개정주도 아니고 그런 글을 쓰지도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김혜경 씨가 그 트위터 계정과 무관하다고 그러면 저 복잡하게 문준용 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아내는 그런 글과 쓴 적도 없고 그 계정과는 전혀 모르는 거라 그러면 저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서 문준용 씨 취업 의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권으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저 소재를 정치권에 끌어올린 것은 이게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어떤 향후 정치적 입지, 처신을 위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페이스북 글 내용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 1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목은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다.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계책이다. 아마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첫 문장부터 문준용식 특혜 채용 의혹이 나와요. 이간계다. 문준용식 특혜 채용 의혹이다. 허위다하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간계라고 하는 대목 결과적으로 이관계란 얘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관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민주당을 떠날 일은 없을 거다. 아마 이런 부분까지 갈 것 같은데 굳이 이관계라고 하면서 문준용 씨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정치권에서 많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속내가 뭐냐라는 건데 이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사건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목에서는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게 법적으로도 다 해결이 됐는데 이게 왜 이걸 언급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법적인 부분들에 이게 결론이 난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왜 이유미 씨의 제보 조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제보 조작이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이 채용 과정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위법한 혐의점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데 또 단서를 달아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채용에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까지 규명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06년 사건이기 때문에 10년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실 이 부분을 갖고 다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올해 4월에 문종 씨가 이 심재철, 하태경, 저기 아마 하태경 의원이 그래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정준길 당시의 대변인, 그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 야당의 여러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으니 그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라. 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봤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여권의 인사한테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누가 무혐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문제 제기한 야권 정치인들이 그래서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일부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본인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태경 의원실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결론은 제가 완벽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여권의 고위층이 얘기한 걸로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 부분이 일부분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해볼 만한 그건 아마 공직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 공인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아마 그런 걸로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깨끗하게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여권의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이수기 기자가 이야기한 대목 중에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5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재판이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그분들이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목은 혹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발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소송과 관련해서 후속 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라도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이관계라고 하는 이 대목은 사실 질문은 거의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분명하게 이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단결을 주장한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단결을 주장한 게 아니라
약간은 뭐 협박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날 24일 말로는 날 단결이지만 24일 날 1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아니에요. 24일 날 조사받은 내용은 해경무 김씨 사건이 아니죠. 본인과 관련된 선거법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3가지 내용, 뭐 대장동 사건, 검사 사칭, 본인의 형 강제 입원 이 문제거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것을 올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내가 위험한 처지가 오면 저는 그런 프레임으로, 소위 친문과 비문의 프레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 잘 됐다 이렇게 박수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평을 쏟아내는 거죠. 예,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출석할 때 올 겨울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구체적인 반응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철희 의원이 JTBC 프로그램인가요? 썰전인가에 출연해서 갑자기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자진 탈당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당내 정서를 좀 반영한 이야기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당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은 민주당이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철희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좀 억울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쯤이면 자진 탈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그래서 명예가 회복되면 그때 당으로 돌아오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마 저 카드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왜 어려울까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만약에 지금 자신이 만약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징계를 받아서 출당 조치된다거나 뭐 당원권이 정지된다거나 하는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일종의 피해자 프레임 속에서 계속 싸울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최대한 당에 있으면서 당 내에서 일종의 비주류로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이철희 의원의 자진 탈당 기사가 여러 군데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탈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변인, 경기도청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당?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해도 민주당은 탈당하지 않는다. 죽으나 사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원이다.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이다. 예, 어떻게 만든 당인데 그런 얘기도 막 했거든요.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어떤 의도이든 간에 하여튼 당에 스스로 나가는 일은 없겠다라는 거를 지금 입장을 밝힌 거고요. 이철희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냥 일반 그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이 입장을 좀 대변을 한 거고 지도부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탈당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출당을 시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김경수 지사 건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당을 시키면 무조건 그러니까 그럼 김경수 지사는 같은 비슷한 사안인데 본인이 다 부인하고 있고 더구나 기소까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다 이야기가 부인하고 나오겠죠. 있는 사안인데 안희정 지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안희정 지사는 본인이 인정을 바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탈당을 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이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서 이 지사를 비롯해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쪽에서 그렇게 나올 거고 출당이 되면 아니 본인이 탈당을 하면 그거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지지자들이 또 김경수는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끝까지 그냥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겠다라는 걸로 가는 게 지금의 스탠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죽으나 사나 나는 민주당원이라는 이재명 지사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조사를 받는 것은 뭐 죄가 된다는 사람 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관련해서 보건소장 인사 조치를 지시하신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정기 인사했습니다. 네, 수사에서는 어떤 내용 소명하셨어요? 뭐 충실히 제 입장 그리고 과거 사실들에 대해서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겠지요. 법원과 검찰을 믿고 저는 도정에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검찰 출석할 때 조사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는 지난 주말과 휴일인 어제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 주말과 휴일 사이에 이재명 지사의 반대 측이 되겠지요. 해경군 김 씨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다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했었던 분들이 계시죠. 3,425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대리인 역할, 즉 변호사로서 이 사건은 맞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하루 만에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체 뜻인 줄 알았는데 일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전체 뜻인 줄 알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체 뜻이 아니더라. 오히려 그분들이 궁차사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계속해서 맡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궁금해서 이정렬 변호사와 주영길의 뉴스브리핑 팀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계속 그만두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해임 통보로 해석되는 말이 왔으니 당연히 그래서 어제 뭐 한 몇십 분 정도 하고 연락을 취해 보니까 이 의사 수렴 결과가 절차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임 통보로 해석될 수 있는 말 자체가 이게 해임 통보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그 행위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듣기 전과 후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는 거다. 위임 계약은 아직 해지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관련 사건 소송은 쭉 우리 이정렬 변호사께서 대리를 해 나가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될 거고 문제는 이제 그쪽에서 저 소송인단과 저와 소통 창구로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지금 그 역할에서 물러나셔서 그래서 이제 온전히 이거는 이제 저 혼자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 쪽의 어떤 상황을 다 외부에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 한편으로 또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소통 창구였던 분이 새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소송인단의 의견을 제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또 저 모아진 총의를 그래서 아마 저를 해임하시려면 총의가 모아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안 보여서 아마 제가 계속 끝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갔다 오면서 검찰이 결론을 낸 상태에서 수사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쪽 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답을 내놓고 수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조사받을 때 자체는 뭐 그렇게 어떤 뭐 편파적이라거나 뭐 그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와서 보니까 김혜경 여사님 측에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그게 유출됐다는 말씀이 지사님 페이스북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됐다면은 당연히 그거를 소지하고 있는 검찰 쪽에서 유출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유출될 수도 있다. 만약에 검찰이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면 좀 걱정스럽죠. 그래서 저 아직 검찰에 대해서 뭐 신뢰를 한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그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판례를 모르고 하신 말씀 같아요. 선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될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야 하는 건 맞긴 한데 그렇게
맞냐 틀리냐를 따져갈 때 순서가 먼저 우리 중에 누구가 그러니까 이게 그 취업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맞다,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자료를 먼저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뭐 검찰에서 알고 계획하시는 거니까. 다만 이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지사님께서 조사를 받으신 거는 해경궁 김씨 사건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죠. 예. 예, 관할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지사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 피의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건에 관해서는. 예. 그러니까 해경궁 김씨 사건에 있어서는 아마도 조사를 받으신다면 김혜경 여사님께서 검찰 조사를 받으시겠죠. 만약에 한다면. 예, 해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피고발인 김혜경 씨를 조사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지사는 현재로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하태경 의원이 고발한 것은 최근에 고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건 배당이 뭐 같은 검찰 수사부로 될 가능성은 커 보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조사를 받는다면 해경궁 김씨가 될 것이다. 이정열 변호사가 이렇게 뉴스에 인물이 된 것,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번 사안이 그만큼 폭발력이 있고 정치권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두겠다는 것 자체가 기사가 되고 말이죠. 그렇죠. 이번 사건의 대리를 맡았다가 나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사가 되고 알고 보니까 뭐 저를 해임한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저 계속하겠습니다. 신발끈 다시 한번 묶고 뛰어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뉴스 시간에 소개가 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 및 고소 고발 사건 이거에 대해서 쏠리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정열 변호사와는 계기가 되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정열 변호사는 내일 시간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내일 좀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정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눌지 여부를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